인공지능 바이블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 동영상에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뭐냐면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기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인간의 의식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다양한 표현을 해가지고 규칙으로 만들어서 표현하겠다는 방법. 그 다음에 통계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구현해 보겠다는 시도.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한다는 시도. 그 중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하는 게 요즘 히트를 치고 있는데, 거기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한다 라는 말이, 거기서 학습한다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입력이 들어오고 가중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함수 같은 거, 시그모드 함수 같은 게 있어서 포드로 계산을 쭉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계산된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보고 그 에러를 갖고서는 거꾸로 계속 백프로파게이션을 하죠. 그러면서 이 숫자를 다시 조정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수정, 이 W가 주도된 걸 갖고 다시 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처럼 이게 0.239인데 0.232로 줄는다 이거죠. 우리 이거 갖다가 학습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망을 이용한 모든 그 인공지능 모델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지식을 룰로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통계를 이용하는 법, 신경망을 이용하는 법. 세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경망을 이용한 것에서 학습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산해서 맞추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요것이 그 하이라이트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포스트론이 나왔고, 포스트론이 XOR 문제가 있었고, 그 XOR 문제가 여러 층으로 하면은 XOR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여러 층으로 만들어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것까지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잘 될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신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지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포스트론을 이용한 이런 신경망을 갖고서는 이제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쓰지는 않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이 한 번만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RBF망, 솜, 호필드망, 알트, 그 다음에 나온 게 요즘 쓰는 CNN, 합성곡, RNN, 재계신경망, 오토인코더, 심층 실내신경망, 대립선 상성망 이런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보면 이 RBF나 이런 것들은 요 네 가지들은요 크게 쓰이지 않아서 요번에 크게 다루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특별한 것만 본다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호필드망 같은 것들은 이제 그 가중치를 저장을 하고 그것이 나중에 수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랑 비슷한 방식이고요. 아트 같은 것들은 기존에 학습된 것들을 새로 학습하지 않고 저장했다 쓴다 이런 개념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쓸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순간에서 이걸 공부하시는 건 좀 낭비인 것 같고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신경망이 이제 이런 모델로 와서 드디어 히트를 치게 됐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요거에 대한 설명도 여기 있으니까요.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경망을 갖다가 이제 소프트웨어로 하지 말고 하드웨어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만든 것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으니까 그냥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용어만 익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그 퍼센트론을 갖다가 이제 여러 층으로 쌓아가지고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잘 됐었어요. 그래서 잘 해보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해보니까 여기 썼잖아요. 이 층이 한 서너 개까지는 이 백프로파게이션을 이용하면 이렇게 학습이 되는데, 층이 더 많아지면 이 학습이 거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이 백프로파게이션에서 발생한 거죠. 그래가지고 또 망가졌죠. 인공지능이. 신경망을 이용한 인공지능이 망가져가지고 그동안 이제 침체기를 한 20년 겪었죠. 그 사이에 이제 통계를 이용한 기계학습이 많이 발전을 하긴 했죠. 그러다가 이제 2010년도쯤에
2008년쯤 된 것 같죠? 그때 이제 힌튼 교수님께서 이게 층이 많아졌을 때 학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W 값에 대한 초기치 설정. 그 다음에 그 중간에 함수가 보면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거 썼잖아요. 근데 그 함수가 좀 잘못되었다. 함수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개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초기치 설정을 개선하고 릴로 함수를, 시그모이드 말고 릴로 함수 같은 거 써서 해보니까 층이 많아져도 학습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갖다가 힌트 교수님께서 그지 이걸 그 전에 망가진 거를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딥러닝이라고. 근데 딥러닝도 식량망을 여러 쪽으로 쌓는 거는 같은 개념인 거예요. 개념은 같은데 다만 초기 설정이나 시그모이드 같은 함수 같은 거 안 쓰고 뭐 릴로 쓴다랄지 뭐 이렇게 함수를 딴 걸 써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학습이 되도록 뭐랄까 보완한 모델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중 퍼센트론이 이제 어떤 그 문제점을 개선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그걸 딥러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모델을 갖다가 써봤더니 제법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지금 서점에 가시면 다 딥러닝이잖아요. 다 딥러닝이고 CNN이고 RNN이고 다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딥러닝이라는 거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 층이 여러 개 있는 것들을 그런 다중 퍼센트론을 갖다가 다중 퍼센트론인데 그 용어가 이제 한 맛이 같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이름을 새로 개명한 거다. 우리가 뭐 새 출발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보면 이제 그래서 새로 만든 게 릴로 함수고요, 뭐 탄젠트 함수고 여러 가지 함수들을 많이 만드셔가지고 그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시그모이드 하나 썼었는데 이제는 다른 함수들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딥러닝이 이제 패턴 인식이나 컴퓨터 비전이나 영상 처리 같은 데 많이 쓰인다라는 거를 쓰여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또 힌트 교수님만큼 유명한 분이 라콤 교수님이시죠. 라콤 교수님께서 다중 퍼센트론, 뭐 딥러닝의 그전 옛날 이름이 다중 퍼센트론이죠. 이거를 발전시켜서 CNN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히트를 쳤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날의 인공지능의 붐은 힌트 교수님하고 라콤 교수님 같은 몇 명의 그 앞에 서 계셨던 교수님들께서 만드신 업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딥러닝과 그 다중 퍼센트론의 관계는 아시겠죠? 개명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학습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제 릴로 함수 같은 거는 0이고 쭉 올라가도록, 그죠? 이것도 탄젠트 함수, 요런 함수가 새로 도입이 돼가지고요. 학습을, 그러니까 멀티 퍼센트론에서 학습이 되도록 보완이 된 거죠. 그걸 딥러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기존에는요, 그 데이터에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추출을 해서 그걸 갖다가 모델에 넣어가지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데이터를 그냥 넣게 되면 이게 학습 효과에 의해서 학습을 시키면 그 일종의 특징을 추출하는 그런 거랑 똑같은 돼가지고 데이터만 넣으면 학습이 돼서 좋은 출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모델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인간의 지식 같은 거를 뭔가 표현을 하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보완할 수가 있는데 딥러닝도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를 잘 만드는 게 참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제가 심사 같은 데 나가 보면 이제 이런 데이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별도의 프로젝트로 제안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딥러닝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모델이 많이 있어요. 딥러닝에 관련된 모델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맨날 하는 것처럼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을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학습은 전파와 역전파를 같이 쓰는 거고 이건 이해하시죠? 비지도학습은 전파만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벌치원 머신, 심층 신뢰신경 이런 것도 있고 여기는 이제 CNN, RNN 다시 보셨더라고요. 주로 CNN, RNN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쓰시는 딥러닝은 대충 CNN, RNN 거기다가 그걸 보완 추가해서 막 파견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쓴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해하셨죠?
요것들에 대해서 간단 소개할 거고요. 요번 그 인공지능 바이블에서는요, CNN, RNN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일단 인공지능 전체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CNN이나 RNN 같은 것들은 이미 다 라이브러리가 되어 있어서요. 그냥 그 샘플 코드가 있어서 그거 그냥 쓰시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데이터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아니면 웹에서 다른 그 온라인 그 자료 같은 거나 딴 책을 보시더라도 금방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개념 잡는 게 중요하시니까 어쨌든 보면 딥러닝에 관련된 모델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쉽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딥러닝에서 보면 이제 아까 좀 앞에 설명했다시피 이제 그 백프로파게이션 역전파를 했을 때 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함수를 바꾸고 초기값을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때 초기값을 갖다가 설정하는 방법이 이게 설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 설정하는 방법을 이제 힌튼 교수님께서 그 제안을 했는데 그게 제한 볼츠먼 머신입니다. 제한 볼츠먼 머신을 이용해서 초기값을 결정하고 이 초기값을 이용해서 심층 모델을 만들면 학습이 된다. 하나 더 있죠? 거기서 또 이제 그 함수도 있었는데 함수는 이미 앞에서 탄젠트라는 거 설명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초기값을 설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에서 처음에는 이제 제한 볼츠먼 머신을 이용해서 초기값 설정해서 학습이 되는 걸 입증했고요. 그 이후엔 제한 볼츠먼 리스트리트 볼츠먼 머신 RBM보다 더 나은 많은 방법들이 나와 있죠. 나오고 이거다 이제 함수들도 쭉 있죠. 그래서 이것들 갖고서 이제 어떻게 잘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이건 아직은 모르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모이드, 릴루, 탄젠트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함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 제한 볼츠먼 머신은 그럼 어떻게 해서 초기값 설정하는지를 한번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심층 모델이 쫙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두 개 층만 갖고서는 포워드, 백워드를 해서 조정을 해요. 그럼 값이 조정이 됐죠? 그걸 기반으로 또 두 층을 해서 또 포워드, 백워드 조정을 또 하고 됐죠? 또 포워드, 백워드 이게 리스트리트 볼츠먼 머신이에요.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한번 해가지고 W 값을 초기값을 결정하는 법. 그게 이제 일종의 딥러닝으로 하기 위한 처음에 이제 초기값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왔던 것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RBM 리스트드 볼츠먼 머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 요거 합니다. 요거 다음번에 있습니다. 이거 볼츠먼 머신이라고 하고 이걸 여러 층을 막 쌓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면 심층 실내 신경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보면 소프트맥스 계층도 있고요. 은닉 계층들 쭉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게 되면 백프로파게이션이 문제가 돼서 그거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초기값 설정하는 거하고 함수를 바꾸는 거 두 가지를 제안했고요. 그 초기값 설정하기 위해서 제한 볼츠먼 머신을 이용해서 초기값을 설정하는 것. 그 방법을 제안했고 지금은 그거 더 나은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한 볼츠먼 머신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고 함수는 그때 시그모이드 말고도 릴루 뭐 그다음에 뭐 탄젠트 H 함수가 여러 가지 많이 개발이 돼서 같이 쓰이고 있다. 그 딥러닝에서는 그렇게 쓰인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제한 볼츠먼 머신은 처음에 더블 초기값 설정해서 만들었지만 이거 갖다가 여러 층을 더 가지고 신경망 그 열티를 구성하면 이거 갖다가 심층 실내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쓰지는 않고요. 그냥 제한 볼츠먼 머신이 나오면 심층 이거를 여러 층으로 쌓은 거를 심층 실내 신경망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거를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쓰려면 CNN이나 RNN 아니면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모델을 쓰는 게 맞죠. 그렇죠? 어쨌든 요거는 이제 그 제한 볼츠먼 머신을 활용하는 모델로서 제안됐던 것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기 보면 소프트 맥스 가시계층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시그모이드 함수는 항상 출력이 0아니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진 클래스 분류 사용되고요. 소프트맥스 대신 그 가장 큰 것이 0, 1, 3, 4,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할 때는 쓴다라는 것이.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께서 그 CNN 같은 거를 이제 별도로 쓰시게 되면 거기 모델에서 다시 언급이 될 테니까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오늘 여기까지 요건 요 다음 슬라이드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의 문제니 어떤 가치관을 갖는다.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문제점. 그 문제점을 두 가지 요소로 초기값과 함수로 해결을 한 게 딥러닝. 딥러닝에서 파라미터를 세팅하는 거는 볼츠먼 머신. 그죠? 그리고 그 함수는 그 시그모이드 탄젠트 H 같은 릴루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도입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한 볼츠먼 머신하고 심층 실내망까지 설명을 간단하게 한 거고요. 쓰는 건 아니니까 그냥 용어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오토인코더부터 시작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